작년 매출 보게 되면 여름에는 한 1억 정도? 그러고 하려고 들어오다가 또 잡힌 거예요, 베트남에서. 그래서 또 추방을 당했어요. 눈을 감기제도 수면제까지 다 샀어요. 그런데도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고. 안 와요. 그 정도로 미쳐요. 지금 억 단위가 넘어갈걸요? 억 단위도 그렇게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이등병의 편지. 근데 그게 다 북한 노래인 줄 알았어요. 한국에 와서 그게 한국 노래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네. 만족조는 치아를 다 떼버린다고 하던데. 외아버지 사장이 총살 당했을 때 그 여자 하나가 뭐 치아를 다 뽑았다는. 국정원에서 조사받을 때 한 분이 저한테 남북 간정세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누가 무용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냉면을 하자고 진로를 그때 아마 정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 여기는 어떤 방이에요? 아, 이게 제 사무실이에요. 하루에 16시간씩 일했댔잖아요. 네. 그때는 여기다 침대를 놓고 자고. 야, 성공하신 사장님은 다르네. 근데 이제는 영업시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광고가 제대로 노출되고 있는가. 근데 이런 거 안 하고는 이제 장사를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분위기가. 요즘은 그래요. 아. 지역 맛집을 쳐보면 충주 맛집이라고. 여기면 지금 상계인 노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상계인 노출인데 지금 제가 10시부터 이렇게 광고가 올라오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 메뉴에 올라갈 수 있어요? 경쟁 업체보다 우리가 광고비가 좀 더 투입이 돼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네이버 광고하고 당공 광고, 인스타라든가 틱톡이라든가 유튜브 쇼츠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직접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요.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죠. 뭐 소상공인으로 방문한 것도 있고 지도로 온 것도 있고 세 곳에서 지금 1위로 노출되고 있거든요. 큰 덩어리들은 저희 신랑이 하고 있고 저는 마케팅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발주라든가 거래처 관련 그리고 직원 관리 아니면 손익계산 이런 건 제가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실장님이 주방 맡고 홀 매니저가 또 홀을 또 다 관리해서 맡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굴러가거든요. 지금 직원은 몇 명이세요? 정식 직원은 지금 3명이고요. 고정으로 저희가 지금 영역에서 오시는 2명이고요. 그리고 저랑 저희 신랑이랑 해갖고 지금 현재는 7명. 근데 여름 되면 한 10명 정도가 돌아가는 거예요. 인건비가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네, 한국 분들 식당 일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체험 광고 올리면 와요. 딱 들어왔는데 여름에 손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사장님 제가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하고 그냥 가시는 분도 봤어요. 한국 분들은 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직원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영역 사장님도 저희를 잘 도와주세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 가면 되겠다는 걸 딱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장사해 보시니까 매출은 좀 어떠세요? 매출은 네 괜찮아요. 네. 작년 매출 보게 되면 여름에는 한 1억 정도? 비수기 때는 그냥 5천 좀 넘어가게 지금 찍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책임감 있는 직원들이 남았지 않아요. 내보내면 안 되니까 그거는 저희가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겨울이라도 목보러도 괜찮고 적게보러도 괜찮다 이런 마인드로. 근데 바쁠 때 또 갑자기 사람 구하려면 힘들잖아요. 네. 수익은 한 몇 프로 정도 남으시는 편이세요? 성수기 때는 세금까지 다 제하고 봤을 때 25%에서 한 30%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비수기 때는 인건비가 좀 두가니까 한 15% 정도? 비수기 때는 좀 쉰다는 개념으로 가고 저처럼 교육도 다니면서 배우고 이런 시기고 또 2호점, 4호점 내실 계획도 있으시나요? 계획은 하고 있어요. 서울 쪽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 중에는 있어요. 북한에서는 자영업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에 자영업이 어디 있어요? 그 장마당에서 나가서 매장에 하나 이렇게 넣고 그게 자영업이죠.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마당이 종류가 많아요. 요만큼씩 매장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서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메뚜기 장마당이라고 또 있어요. 줄줄로 서서 하는데 그거는 합법화된 장마당이 아니에요. 안전원들이 나오면 보따리 지고 또 떼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뚜기 장마당이라고 해요. 온 김에서 판다고. 네네. 그런 것들을 혹시 나라에서 다 관리해요? 다 관리하죠. 돈 받고 거두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한국말로 하면 자릿세. 자릿세. 거둔 사람이 국가에다 바치는 거예요. 그럼 그 거둔 사람이 나라에 바칠 때 다 안 바치죠? 그렇겠죠.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북한이나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구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중간에서 다 그렇게 빙땅 치니까. 네, 국가에서 하란 대로 하세요 하면 못 산다고. 굶어 죽는다고. 고난의 행군이 도대체 뭡니까? 북한에서 94년도부터 식량이 끊겼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제재를 하니까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다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씩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다 이 식량 배급이 우선하던 사람들이니까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불을 가져다가 팔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팔 게 없어요. 숟가락같이 다 팔아요. 그러면 그 다음 파는 게 뭐는 줄 알아요? 집을 파는 거예요. 내 집이 크다면 나보다 좀 작은 집 가서 그 웃돈을 뺏겨먹고 사는 거예요. 또 능력이 안 생겨. 온 집안 식구 나 앉는 거예요. 그다음 꽃집이 돼서 서로 뿔뿔이 하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고난의 행군 때는 능력 있는 사람만 살았다고. 그 고난의 행군 시절에 또 탈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때 많았죠. 저희 세터맨들 중에 한 80%는 굶어 죽지 않으려고 탈북했을 거예요, 아마. 북한에 있어서 한 2004년까지는 그 실정을 좀 많이 알지 않아요. 저희 그 상점 앞으로 갔다가 붙잡혀 나오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묶는 게 아니에요. 뭐 손가락 이렇게 묶고 갖고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진짜 많이 봤어요. 네. 그러면 무서워서 탈북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사장님은 왜 탈북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일 때문에 중국에 와 있었댔는데요. 중국에 와서 한국 사회를 너무 많이 접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요. 이렇게 서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시장 안에 봤는데 그게 몽땅 한국 책이더라고요. 이렇게 읽어보는데 그때 거기서 저는 남대문이랑 이명박 그 대통령에 대한 그 책도 청계천 그때 다 읽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좀 약간 상상이라던가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부럽고가 이렇게 접근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북한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웅하지 않았댔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좀 알고 있었던 애들이 또 북한 애들이 있었거든요. 걔네가 간다고 같이 가자고 먼저 떠나는 것도 보게 되고 좀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커지더라고요. 저랑 같이 무역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이 운영하셨거든요. 엄청 큰 찜질방에 그 연길에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소개시켜갖고 그 주방에서 한국 떡볶이라던가 짜장면 이런 걸 다 배웠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단동에다 그 사업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단동까지 갔는데 거기서 저희가 또 들어왔어요. 탈북하셨던 분이 한국에 오라고 간분이 얘기 들으니까 약간 더 이렇게 마음이 그러다가 결국은 떠나게 됐죠. 사장님은 탈북을 어디를 통해서 성공하신 거예요? 저는 목적지가 캄보디아였어요. 저희를 데려갔던 그 브로커가 그 호수는 처음으로 개척에 나가는 초행길이었거든요. 그 초행길에 저희가 운 나쁘게 걸린 거죠. 베트남에서 캄보디아 넘다가 저희가 이렇게 체포돼갖고 중국에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을 당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저희가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해요? 뭐 하노이까지 들어와서 다시 그 브로커를 찾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고 하려고 들어오다가 또 잡힌 거예요. 베트남에서. 그래서 또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훈민을 해갖고 다시 해갖고 다행히 이번에는 선을 제대로 잡아갖고 무사히 캄보디아까지 들어갔거든요. 교회 이런 안전가옥에서 이렇게 있다가 거기서 이렇게 한국으로 넘어오는 거죠. 죽음을 내놓고 오지 않았어요. 몽골 쪽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소라한테 안 쏘고 도망가 막 총까지 쏘는 그런데도 그 사막을 돌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저희는 한 달을 헤매고 다닌 거예요. 진짜 1초도 잠을 못 잤어요.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오는 기차가 3일을 오더라고요. 눈을 감기제도 수면제까지 다 샀어요. 그런데도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와요. 그 정도로 미쳐요. 탈북하다가 잡히거나 뭐 집안에 탈북자가 있으면 그 가족들은 아오지 탄강에 간다. 진짜예요? 중국에서 뭐 그냥 잡혔다 아니면 한국 기도에서 잡혔다 아예 그게 처우가 달라져요. 이렇게 먹고 살려고 중국에 갔다가 그냥 뭐 운 나쁘게 잡혔다 그냥 노동단련대 가서 고생 좀 하다가 나오는데 한국 가다 온 사람들은 무조건 감옥행이고 중국에 가서 하나님 믿었잖아요. 성경책에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총살이. 그렇게 뭐 아우지 탕원 가고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시로 그 옆에 항상 감시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아우지 탕강은 지금 가는 것도 그것도 운이에요. 국경하고 가깝지 않아요. 국군 포로 그래서 아오지 탕강이 알려진 거지. 탈북을 더 잘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가두는 그런 수용소도 국경 안쪽으로 다 이렇게 옮기는데요. 북한의 그런 수용소 안에 환경 같은 건 어때요? 저는 거기를 가봤거든요. 그 죄수들이 다 옮기고 난 다음에 거기로 가봤는데 볏집에다가 이렇게 훌골레 해갖고 집을 만들고 굴뚝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이 진짜 열심히 잘한다. 그 사람 굴뚝은 조금 좀 높여준대요. 악질 옛날 지주의 자손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더 느껴야 된다고 굴뚝을 더 낮춘대요. 굴뚝이 높아야 바람을 타고 이렇게 불이 싹싹 해서 가마도 잘 굴고 하는데 또 이렇게 부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고통을 주는 거예요. 부부를 남자가 밤에 나가 일하면 여자는 낮에 나가 일하게 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그걸 안 해주고 간수를 하나요? 그 사람들 가족들은 엄청 잘 살아요. 탈북자들은 탈북하기 전에 무당집 가서 점을 본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없어요. 신이 없어요. 그걸 먹고 살라니까 막 굿하고 이건 아니에요. 한국에서 점 본 적 있어요? 왜 안 보냐면요. 가서 좋은 말 들으면 좋은데 안 좋은 말 들으면 고민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탈북을 한국으로만 가요? 안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는 안 가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가 그러니까 너무 기간이 기니까 저희 때도 미국으로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갔던 곳은 한국에서 관리하던 곳이니까 태국으로 오는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거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아니면 미국이죠. 근데 미국은 가면 좋겠다는데 언어가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 적응 못하는 사람
사람이 미국 가서 적응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만강에서 탈북하다가 잡히면 군인한테 돈 주면 풀어준다.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뉴스를 많이 찾아볼 거 아니에요. 이 달라진 게 너네가 보내주겠다고 돈을 받아라. 그 사람들 자기한테 넘겨달란대요. 네. 이게 뭐 내 가족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가 안 되는 거죠. 두만강에서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강이 얼어 있으면 네. 그냥 팍 뛰어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다 저기에 다 가능한 일이었어요. 중국 쪽에서도 열화상 카메라? 소가 지나가고 강아지가 지나가도 카메라가 거기로 작동한대요. 지금 엄청 어렵다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브로커를 해요? 먼저 여기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이 브로커를 하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 통하면 그래도 좀 믿을만 하겠네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기인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 아니었으면 우리가 올 수가 없잖아요. 비용은 얼마 정도 줘야 돼요? 지금은 엄청 비싸다고 들었어요. 경계가 심하고 네. 형량도 너무 이렇게 높고 이러니까. 근데 우리 때는 350만. 우리가 350이 없잖아요. 한국에 갔을 때는 그 정착비가 돈 지고 나오는 게 300을 지고 나오는데 고맙게 그거를 또 이렇게 분할해서 받아요. 벌어서 100만 원 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할부가 돼. 할부, 그죠, 할부죠. 들리는 얘기로 지금은 한 대충 얼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억 단위가 넘어갈걸요? 억 단위도 그렇게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중국에서 오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데리고 오는 거. 먼저 오셨던 분들이 가족을 많이 데려왔거든요. 네. 지금 못 데려오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돈도 좀 여유가 있고 해서 그 가족을 데려오고 싶은데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북한에서 다이렉트로 데리고 오는 건 사실 힘들고 그러면 북한에서 중국 가는 것도 브로커를 안 통하면 힘들어요? 들어오게 되면 그 북한 사람들은 돈이 되는 거잖아요. 인구는 많고 뭐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뭐 베트남 여자들이랑가 많이 인신매매하고 이런 걸 제가 많이 북한 사람만 그런 거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좋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여기에 부럽고 없이 그냥 중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인신매매로 가니까 그런데 걸릴 확률이 많은 거죠. 최근에는 그러니까 하상 채팅? 뭐 감금시켜서 돈 번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지금은 북한에서 애당초 오지 않으니까. 저 그거 봤어요. 네. 그 인신매매 당한 사람들이 어디 네. 숙소에다가 갖다 놓고 네. 화상 채팅으로 네. 이용당하는. 이런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선교사 그런 분들이 그 고마우신 분들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구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좋은 브로커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좋은 브로커를 알 수가 없죠. 이 사람이 뭐 보이브에 포섭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도 모르잖아요. 그 운이죠. 그 브로커를 하는 사람들이 북한 쪽에 인맥이 있긴 있어요. 인맥이 없이는 그런 걸 못하죠. 그 브로커들이 뭐 인맥을 못 믿는 게 아니고 보이브도 실적이란 게 있잖아요. 실적 채울 게 없으면 그 사람들 뭐 이런 게 있으면 건 좀 줘 하면 주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내가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탈북을 하지만 네. 혹시라도 내가 잡히거나 잘못되면 나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릴 거다고 그건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죠. 지약이. 지약. 네. 저희들도 있을 때 그 안전면도날 있잖아요. 절반을 딱 우려갖고 이렇게 종이에다 말아갖고 바지 이렇게 꼬무줄 있잖아요. 숨겨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어느 순간 그렇게 하면 이렇게 굳는다고. 탈북이라는 게 죽음을 내놓고 오는 거예요. 잡혔다. 자기를 자해해서 죽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어요. 봤어요. 아는 언니가 있었어요. 항상 이렇게 스카프를 치고 다녀요. 풀면 여기에 그 흉터가 있는 거예요. 네, 이 목에 이렇게. 그 언니는 목을 그랬더라고요. 예. 네. 영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게 공유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어린이 합창단이나 가수들 노래 부르는 걸 보면 그 사람들 뭔가 기계가 부르는 것 같아요. 뭐 트로트 같은 이런 장르는 없습니까? 수령을 칭송하는 그런 노래밖에 없죠. 휘파람이랑 그런 거 불렀죠. 히히호호 하는 거. 네. 아, 이거는 조금 북한에서 사랑 노래예요. 그런 사상이 들어간 노래 있어요, 아는 거? 청창은 번쩍, 뭐 네. 발걸음 쩡쩡 하면서 이건 군대들이 부르는 노래고요. 진짜 노래 부르기 싫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아, 그건 안 했어요. 그런 법인 줄 알았죠. 90년대 뭐 선전하는 그런 음악단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칠보산이라고 네. 한국 노래를 개사해갖고 심수봉이 노래도 그렇고 에모라든가 18살 요때인데 잘 부르고 다녔죠. 동창들이 군대 나가잖아요. 네. 이렇게 모집하지 않아요. 신병들 오라케를 해요. 네. 이등병의 편지. 근데 그게 다 북한 노래인 줄 알았어요. 한국에 와서 그게 한국 노래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네. 뭐 집도 나와 열차 타고 이거 그 모집하러 온 장교들도 막 집에 같이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북한 노래인 줄 다 아는 거예요. 북한 군인들도 감동했던 노래가 네. 이등병의 편지. 제가 한 달 전인가 가라오케를 갔어요. 네. 그래서 그거 불렀거든요. 건너편에 있는 아저씨가 네. 맥주 2병 사줬어요. 아, 저희도 다 추억이 있죠. 야,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그 노래 부르고 싶네요. 노래방 가요. 북한에 열병식 행사 같은 거 보면 네. 울더라고요. 네. 그거 진짜 울어요. 억지로 울어요. 절반은 뭐 충성심이 있는 거고 군중심리 옆에서 막 하니까 나도 같이 이렇게 덩달아 이렇게 벅차 올라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열병식이 딱 끝났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걱정거리냐면 집이 어떻게 가지? 태우고 갈 운수수단이 없어요. 지하철은 딱 한 대가 돌아다녀요. 그럼 엄마 걸어가야 되잖아. 예. 그 걱정을 한다는 거죠. 저도 성인이었잖아요. 네. 저도 안 울었어요.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침 발라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았을걸요, 아마. 한국에 북한 응원단이 네. 어디서 저런 이쁜 여자들만 골라왔을까? 네. 그때 또 북한의 기쁨조라 네. 궁금했어요. 기쁨조들은 어떻게 선발을 해요? 중앙당 업가에서 모집을 하는 거죠. 출신 성분이 또 나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그 사람들이 와요. 이렇게 딱딱 짚어갖고 조사해보는 거죠. 14살, 13살 이때부터 뽑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얘를 관리하는 거죠. 졸업하자마자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이 기쁨조였거든요. 그 동생이 진짜 예뻤어요. 둘째가 그 뽑혔어요. 걔는 14살에 데리고 올라가더라고요. 금성 고등학교라고 해갖고 무용을 이렇게 배워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살에 얘가 내려왔어요. 한번 러시아로 간다 하더라고요. 탭댄스요. 그거 배우러 간다고. 서양 여자 같아요. 세련되고 들었는데 문제는 막둥이가 또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 둘째가 올라가서 엄마한테 전화한 거예요. 절대 막내는 보내지 말라고. 방독과 수다를 써들어 빼라고. 나 하나로도 족하다고. 근데 그 기쁨조로 뽑히면 그 영광으로 생각해요. 우리도 부러워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뽑혔다가 끝나고 내려온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마사지를 했대요. 와서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집에 가갖고 돈 받고 다니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14살에 올라갔던 애는 왕지산 경음악단이라고. 그게 기쁨조잖아요. 뽑히면 그 대우가 달라요. 걔는 인생이 바뀌는 거죠. 결혼해도 간부집 자손하고 할 거고. 유튜브 탈북자 방송을 봤어요. 좀 놀랐던 게 기쁨조에는 가무조, 네. 행복조, 만족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족조는 치아를 다 빼버린다고 하던데. 제가 아까 위아버리 사장이 총살 당했을 때 그 여자 하나가 뭐 치아를 다 뽑았다는 그 말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요. 네, 저희는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까 거기에서 그런 문화가 또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절대 동생은 보내지 말라고 했던 그 친구분은 좋은 게 아니니까 오지 그렇죠, 말라고 그렇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북한 관련 방송을 보면 그 장애인이 장애인이요. 왜 안 보여요? 평양은 김일성 일가의 전시용 도시예요. 거기에는 장애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있으면 무조건 또 추방이에요. 유명한 영화배우가 있어요. 백두산 혈통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사돈댁이 잘 사니까 친정 식구들 데리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올라갈 수 있는 권력이 다 있는 집안인데 남동생이 지체장애 걔를 두고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평양에는 없고 지방에는 있어요. 지방에는 있는데 그 사람들은 편의봉사 관리소라 해갖고 네. 도장 파고 구두 수선하고 뭐 자전거 고치고 그런 일 하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영예군인이라 하거든요. 나라에서 선전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장애가 없는 여자가 그 사람한테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거를 엄청 홍보해줘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 가는 여자들이 많아요. 눈이 없으면 저는 아무개 동지의 눈이 되겠습니다. 꽃다발 받고 완전히 결혼식을 차려주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일생을 그 사람이 병수발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왜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은 세뇌가 된 거잖아요. 본받아야 될 그런 행동이라고 이렇게 선전해 주니까 그게 뭐 사랑이 있었겠어요? 그 순간만큼 나 인민의 영웅이다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한국에서처럼 특별한 지원이라든지 혜택 이런 게 그런 건 없어요. 아. 있다면 이제 상위군인들. 막강한 그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대우가 다른 거예요. 가서 어떻게 살까? 여기서 다 누리다 갔지 않아요. 좋은 거 많이 먹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승진하고 싶은 사람이 이게 기회다 하고서 자기가 뛰니까 다른 사람은 안 뛸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같이 쇼를 해야 되잖아. 25년 8월달이 1억 좀 넘었네요. 네, 7월이 9,800이요? 와, 여름에는 진짜 정신없겠어요. 네, 정신없죠. 집을 영구임대, 보증금을 한 100 얼마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비품들 뭐 이불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받아가지고 나오고 그럼 남자들을 봤을 때 북한은 좀 약간 여자들한테 좀 약간 복종 그런 게 있다면 남한 사람들은 그게 없잖아요. 저는 제터민이에요. 저는 헌터민이에요. 헌터민 들어봤어요? 헌터민은 한국 사람을 헌터민이랬는데 쪽을 나누는 게 갈라치기잖아요. 엄청 치열하죠. 나눠 먹기 식이잖아요. 식사하시는 손님을 우리 집으로 다 모셔오려면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 돼요. 그런 게 좀 스트레스죠.